심하다, 또 가장 약하다, 이것을 디테일하게 아주 분류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도로 튀어나오면 이게 도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격용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 분들은 이걸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라 하는 거죠. 이게. 격용설은 자신이 있다는데 대부분 다 뭐냐면 제대로 된 그 성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간주하고 이 간주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거의 간섭받지 않는 그 격들 있죠. 그런 격들은 정말로 100명에 하나 정도죠. 100명에. 박격 아닌 놈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박격이라.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어요. We are the world. 전부 다 박격이 돼요. 그게 그 박격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흉을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해 나가려고 어떤 수단을 고안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 저쪽에 있는 논리로 결국 돌아가는. 제가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런 이제 뭐 자표론이라든지 무자론이라든지 또 뭐 남녀라든지 간지한 거 이게 다 이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관격이 예를 들어서 있는데 요 정관격이 다르고 자월병일 정관격이 다르고 정일해월 정관격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다르더라. 분명히 다르더라. 그런데 격용설에서는 이것을 그냥 성격만 되면 성격이라고 박격에 대한 언급도 많지 않고 그리고 설명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도 그냥 여기에서 정관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 또 그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왜곡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만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다 다르더라. 이게 이제 결국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지지론이죠. 지지론. 그래서 어떤 지지를 정관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한다 하는 거죠. 결국 쪼개다 보면 저걸로 결국 가요. 그래서 어느 길을 통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제가 막 다 만들다가 다 찢어가 없애버렸잖아요. 찢어가 없애버리고 그냥 안 한다 이러면서요. 몇 번 하다가 우리가 저렇게 팔자를 해석하는 수단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격용설에 의해서 그 사람의 특성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이걸 이제 어느 날 생각하면서 이제 자유가 좀 생긴 거죠. 자유가. 그 자유를 다시 이제 통해서 그렇다면 팔자를 무엇부터 보아 나갈 것이냐. 그걸 설정하다 보니까 결국 저기 있는 축군, 덕군, 만군, 적군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업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 많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여기에 뭐냐면 원진이 있는 모양. 원진이 있어서 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형이 있어서 그 다음에 충이 있어서 그죠? 이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미자 병일 그 다음에 묘자 병일 그 다음에 오자 병일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른 정도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이는 모르겠는데 다른 정도가 너무 심할 때에 그럼 이것을 보편적으로 팔자를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것인가. 그리고 물으러 오는 사람은 정작 뭐예요? 축 맞고 형 맞고 공막 맞고 뭐 제대로 생긴 모양이 없죠. 생긴 모양이. 근데 그걸 보편적인 해석수단을 삼을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격용에 의해서 우리가 채택해 볼 만한 것은 우리가 성격 여부. 그래서 격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인자들이나 또는 유년법에 있어서 있죠. 이해가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한번 더 엮어보겠지만 유년법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성격의 인자가 두드러져 있는 팔자는 시험문이 없어도 붙어요. 왜? 왜냐하면은 나는 뭐 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니까 유자격하기 위하여 이미 성격 때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뭔가 바퀴나 자동차가 있다. 왜 잘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은행나무에 왜 은행이 열리느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은행나무에 다른 게 콩이 열리겠다. 왜 그렇게 콩이 열리느냐?
그 콩이 만들어지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부여되었다는 거죠. 부여되었다. 부여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되었고 설계에 의해서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강조되었다. 그래서 성격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수단을 뚜렷하게 그 수단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이미 부여됐다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개념이 아니에요. 대체로 이 성격이었다는 것은 직업적인 특성이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또 삶의 양식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보시라는 거죠. 잘 사는 거는요, 합격이 더 잘 살아요. 왜냐하면 이 복잡 다단한 환경에 복잡 미묘한 모양을 갖추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성열성 법칙 아십니까? 우성열성. 그러면 합격이 99고 성격이 1이라면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에요? 그걸 이게 우성이다 이게. 그래서 박격일 내 팔자가 설사 박격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그다음에 성격은 어떻게 보면 열성이에요. 열성. 삶을 사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렇게 일종의 그 순종이 순종. 종자로 치면 요건 뭐냐면 잡종이에요. 잡종. 그죠? 그래서 이 잡종이 무엇이 강하다? 생존 양식이나 생명력이 월등히 강하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나 또 그것을 지켜내는 힘도 이 박격이 훨씬 더 강하다 이거죠. 근데 박격이 이제 멋지게 된 사람이 있고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 형이 있고 그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형 같은 조건부에서 서로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신살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박격이 되는데 이 박격이 된 모양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고달픔을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박격도 이제 멋지게 되면 이제 가장 다이내믹한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격용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할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 팔자를 전체적으로 삶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는 기준으로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거 안 해도 이걸 이제 안 하고도 많은 방식들을 고안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강조를 안 한 것이지만 반드시 참작해야 될 필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지 모양을 보는 순간에 저 내부에 있는 어떤 지장간 인자가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장간을 다루게 되면은 뒷날에 뭐하고 연결되면 그대로 유년법하고 그대로 연결돼요. 유년법. 자, 예를 들어서 개술자가 있을 때에 팔자 내에 있다 칩시다. 팔자 내에 있다 칠 때 저때 서로 충하여 계고되는 작용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진중에 있는 그 지장간으로 을, 개, 무 이게 전부 다 계고되느냐? 어느 것만 계고돼요? 그렇죠. 이제 진중에 있는 그죠 개수, 그보다 정하고 요 두 개만 사실은 계고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명조 안에 있을 때 그러하고, 그 다음, 자, 운에서 왔다. 자, 운에서 술이 왔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 작용을 볼 때, 저 안에서 무엇이 계고된다고요? 그러니까, 개수만이 계고될 뿐이라. 개수만이. 신금이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설명해 놓쳐 있으면 버리세요. 아시겠죠? 보통 그 시중에 있는 뭐 이렇게 텍스트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뭐냐면 그 진중에 있는 뭐예요? 을목이 계고되어 나온다 이런 걸 술이 와서 진을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와서 할 때는 반드시 술 중에 있는 어떠한 기운이 신이 와서 을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삭감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을목은 어떻게 되고 훼손되고 그 다음에 개수는
밖으로 드러나서 노출되고, 예, 그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좀 조금 잘 된 책에 보면 어떤 것은 충이 오면 개고되고 어떤 것은 충이 되면 도리어 충에 의하여 파괴되니 이 이치를 말하기 지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좀 잘된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 우리가 12운성의 논리 이런 거를 이제 삼합이나 12운성 논리를 그만큼 공부만 했으면 이건 답이 나와야 된다. 답이. 그죠? 그래서 이제 지장간에서 드러나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무엇에 의하여, 예, 팔자내에 저 경우에 무엇이 반가워요? 그러니까 진의 작용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 목의 여기가 남아서 크게 있는 작용. 그러니까 진 중에는 뭐가 넘어 있는 게요? 여기가 묘가 넘어 있는 거죠. 묘, 그죠? 예. 자, 이것이 크게 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수의 뭐예요? 입고죠, 그죠? 입고. 그렇죠. 수의 입고라고 하는 작용. 묘하고 수의 입고. 그래서 입고를 이룩하는 작용에서 기본적으로 토용이 발생해 있는 거죠. 토의 쓰임새가 발생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운에 의해서 해석을 해나갈 때, 예, 무엇에 의하여 개고되고, 술에 의하여 개고되고, 그죠? 그래서 저 경우에 뭐 토가, 오행제 대세를 가지고 있어서 술을 반기 쓴다고 할 때, 개술자가 와야 진짜다 이거예요. 예. 개고의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뭐냐면 지장간에 있는 어떤 인자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연습해야 되는 거죠. 수없이. 예. 그러면 유년법도 저절로 다 해결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단순하게 보는 방법.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들여다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정축일주에 여인이 있다. 그러면 지장간을 파악하면 어떻게 돼요? 축 중에, 그렇죠. 개수, 신금, 기토 이렇게 인자가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보죠. 그죠? 그럼 그 사이에 제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하고,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성이 두드러진다, 두드러지지 않는다.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관은 쓰지 아니하고 편관은 쓰므로 그 덕이, 관성으로서의 덕이 왜곡되어 있다, 왜곡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장간에 있는 인자를 한눈에 보면서 바로 해석의 수단을 삼으면 2초 이상 걸리지 않는 핵심이 바로 지장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도구들은 이제 이거 말고도 종합적으로 이제 음양이나 오행이나 이런 무자론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툴을 이렇게 쪼개놓지 않고 기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논리도 될 수 있고 해서 칸을 만들어 둔 것인데 이런 거죠. 어떤 팔자를 해석할 때 이상하게 이 사람은 이거일 것 같다. 경험 많으시죠? 이게 분명히 소위 겐또라는 말이 옛날 말이죠. 이게 분명 겐또인데 이상하게 이거일 것 같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논법들이나 또는 자기가 실제로 그 전에 봤던 그 경험적인 지식이나 비슷한 사례에 의한 그 선험적인 지식 때문에 결국은 저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도 반드시 그 까닭은 뭐냐면 있는데 이게 좀 낀 것도 있고 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구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기타는 뭐냐면 이상하게 이것일 것 같다. 이게 어느 날 온다니까요. 이 사람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봐라.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게 뭐 실제로 이제 프로페셔널이 되면 내가 이걸 지금 뭐 때문이라고는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이 사람 분명히 이거다. 보이죠, 그죠? 이 사람 분명히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보이는 단계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아주 선험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축적이 된 경우도 있고 뒤섞인 모양을 나름대로 응용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기타의 논리에 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우리 요리를 하는데 음량이라는 요리 도구, 오행이라는 요리 도구인데 요 기타는 뭐냐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뭐예요? 이 뭐 철망에다가 뜬다, 그죠? 이 하나의 이제 툴이죠. 그 다음에 뭐 젓가락이나 집게로 집는다. 자, 이거 요리 시간이죠. 즐거운 요리 시간이 되는데 두 가지 툴이 복수로 분명히 이거는 요렇게 뜨는 게 맞다. 그죠? 근데 이걸 이제 하나로 쪼개서 설명 못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란 말이죠. 오늘은 이상하게 잘 보인다.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툴들이, 믹스된 툴들에 해당하는 어떤 케이스를 많이 보면, 그 팔자에 딱딱딱딱 적용되는 게 이제 막, 보이면은, 그냥 답부터 먼저 나오는 거죠. 그죠? 답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믹스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신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워낙 해석의 수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살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텍스트를 볼 때, 이제 어리둥절하게 되는 경우는 신살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살에 대한 설명이에요. 원진살이 있으면, 뭐, 항상 뭐 타인과 불화를 하거나, 뭐 정신적인 노이로제에 시달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매사에 뭐 늦어지고 지연되는 우환이 따른다. 끝. 책에는 그래 끝. 이거는 이게 신살의 일반적인 뜻만 가지고 머릿속에 이제 넣고 있으니까 실제 해석의 어떤 적용에서는 구체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거죠. 역마살에 있으면 항상 분주하다. 그 분주한 걸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살의 어떤 모양을 보더라도 이미 앞에 페이지에 그 거론됐던 있죠. 이런 것을 충분히 전제해 두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에 의해서 뭐냐면은 원진이 있는데 연월에 있느냐, 월일에 있느냐, 그 다음에 일시에 있느냐, 그 다음에 월시에 있느냐, 월하고 시에 있느냐. 이거는 간격 떨어져 있겠죠. 월하고 시는 그죠. 월시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작용되고 해석되느냐. 이런 것을 앞부분에 있는 그 툴을 가지고 전제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전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살적인 어떤 해석을 가해야 된다. 아시겠죠? 신살은 워낙 제가 여러 번 강조해가지고 청간 신살 이거는 뭐 머릿속에 거의 외우고 계시죠? 청간 신살 청간지지 신살 이 시험 한번 칠까요 이게? 시험을 한번 쳐버려야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는데 하여튼 노트에 보면 몇 번 써놨을 거예요. 제가 청간지지, 지지지지 이렇게 해서 지지지 해놓고 또 뭐예요? 뭐 합충형파 쭉 해놓고 쭉 해놓는데 여기에 있는 그 신살들의 어떤 그 무리가 팔자 해석에서 대단히 이제 아주 섬세한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론적인 것은 팔자의 청간길이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주로 정간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로 이제 합에 의한 거, 3기가 정간했을 때 전물이 짓는 인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합에 의한 것이 일간을 중심이 하거나 또는 연월이나 일시 이럴 때에 어떤 형태로 작용되어 있느냐 또는 월시가 서로 합을 견인하고 있는 모양이냐 이런 것들을 봐두시고 합이 많다 적다 합이 있다 없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먼저 봐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항목을 따져 나갈 때 할 겁니다만 총론적으로 볼 때요 청간지지 신살의 종류도 많죠. 우리가 최초의 청간지지가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망이죠. 공망. 그래서 공망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게 공망은요 거기 보면 건강 수명 빼고 거의 다 걸려요. 그 정도로 공망은 그 신살 중에서도 대단히 많이 쓰이는 논리다. 그게
부모덕을 논하거나 형제덕을 논하거나 학습, 직업, 애정, 자녀 전부 다 쓰여요. 근데 건강도 사실은 쓰이긴 쓰여요. 쓰이기는 쓰는데 그 정도가 좀 약하다 할 뿐이죠. 그 다음 대운이나 윤인의 수도 이 공망이라고 하는 논리는 대단히 많이 쓰이는 논리가 된다. 그래서 요 신살편은 제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라고 제가 표를 만들어 둔 것이고, 신살표를 또 내가 확장을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정리를 갖다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주 쓰이는 해석의 논법이 있죠. 그럼 정관지지에서 또 자주 쓰이는 12운성 있죠. 12운성. 12운성 있죠. 그죠? 12운성 모르면 바보 팔자 풀게 되면 진짜 12운성.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신살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밀한 분석이나 팔자 해석에서의 어떤 아주 그 변화의 양상 이것을 엮어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해보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상태라도 지금부터 오히려 수구려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2운성의 변화 과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각종 신살 있죠, 그죠? 각종 신살에서 우리 귀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이 정관지지 신살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체로 신살에 긍정적인 인자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총체적으로 좋은 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지지지 신살은 지지지지는 제일 많죠, 그죠? 지지지지끼리는 지지지지끼리는 최고 변화가 많다 이게. 지지끼리는 합도 있고 충도 있고 형도 있고 파도 있고, 그 다음에 12신살도 있고, 그죠? 12신살. 기타 뭐 여러 가지 각종 글자들끼리의 그 관계에 의해서 왜곡된 모양들이 지지지 신살이라는 거죠. 이게 지지지 신살이 사주 해석에서 어떤 정밀한 부분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툴이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조건부 신사 이런 거는 이제 그 간간히 이렇게 텍스트에 보면 나와지는 어떤 신사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눈에 익혀 두셨다가 곡해서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책을 뒤져보세요. 뒤져보시고 거기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를 보고 해석을 수단을 삼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팔자가 좀 좋겠다 안 좋겠다, 늘어졌겠다 안 좋겠다 할 때에 우리가 많이 채택해 보는 어떤 수단은 주로 이제 음양, 오행, 육친, 그 다음에 이제 무자 여부는 그 자체에 많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좌표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느냐 차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간지를 반겨 쓰고 반겨 쓰지 못하는 인자니까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지는 마찬가지로 간지에서도요 총체적으로 많은 그 해석의 그 수단을 처음부터 삼는다. 그러니까 자축오미 있죠, 그죠? 자축오미는 뭐예요? 전부 조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뭐라고요? 지연인자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 신술, 이거는 뭐예요? 무기죠, 무기. 이렇게 무서운 어떤 수단으로서 쓰이기 때문에 무기, 유권 이렇게 보면 되죠. 유권. 그러니까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이 있다. 이게 무기가 되고 유권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자들은 당류, 토끼묘, 용진, 그죠? 용진. 그 다음에 돼지가 있죠, 그죠? 돼지, 진호유의 돼지. 자, 이런 것들은 그 용도에 의해서 그 쓰여지는 어떤 형태가
저렇게 압력이 강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압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은 그 타고난 그 팔자 자체에서 대체로 이게 특수성이나 전문성 또 유자격인자라면 이건 뭐냐면 대체로 보편적이다 이죠. 보편적인 수단 또는 범용성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가리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 되니까 저런 그룹에 의해서 팔자를 쪼개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격용은 말 그대로 성격 여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장간은 말 그대로 장간의 노예에 있어서 또 투간의 노예에 있어서 이것을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좌표론하고도 통해요. 이게 지장간하고 좌표론하고도 통하거든요. 이게 있어야 할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와서 좋을 놈을 튀어나와야 되고 들어가서 좋은 놈은 들어가야 좋다. 그죠? 이게 그렇게 좌표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제 연월일시라고 하는 보통 시간적인 어떤 개념이라면 지장간은 뭐냐면 공간적으로 들어갈 건 들어가고 숨어 있을 건 숨어 있고 나올 건 나와 있는 이런 구조물인가를 보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수단은 보시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이상하게 이게 답일 것 같다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저게 합쳐졌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신살 부분은 이제 신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연구 자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주의 석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이 되는데 총체적으로 봐나갈 때는 우리가 대체로 이제 이 팔자 안에 유리한 신살 있죠. 유리한 신살로 대체로 많이 구성되어 있느냐, 유리하지 못한 신살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종로는 이제 워낙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 사람 운명이 대체로 원만하고 조화로우냐, 아니면 역동적으로 뭔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인자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되니까, 또 제가 구체성을 가지고 많은 설명을 못하도록 다처럼 이제 포괄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뒷날에 가서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가서 총론을 다시 할 거예요. 총론을 다시 이제 다뤄보면은, 적는 순간에 우리가, 야, 팔자 좋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적는 순간에. 팔자를 적는 순간에 알아야 돼요. 적는 순간에. 그러니까 시를 딱 적자마자 바로 감각이 와야 된다니까요. 이건 좋아. 딱 이러면서. 또 불러봐. 이러면서. 이건 안 좋아. 적으면서 바로 된다니까요. 그게. 자, 그래서 하여튼 총체적인 부분은 워낙 이제 양 자체가 포괄적이 됐어요. 구체성을 가지고 못 했고. 조금 이따 다시 부모도 이거 할 때 하나하나 이제 그 샘플링을 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도구들은 팔자를 디지털하게 분석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해 두시고, 대체로 이런 수순에 의해서 그 팔자의 길흉, 좋고 나쁨, 그다음에 안정되고 안정되지 못함, 이런 것을 따져보는 수단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십시오. 좀 쉬었다가 또 다음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